방해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보수패당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에게 건강기능식품 용왕의 고백 구입을 허락하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비록 김성태라는 자가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시비지라는 대결병자의 히스테리적 망동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긴 하지만 단식 농성 중 면상을 강타당한 것은 애석한 일이라며 용왕의 고백을 먹고 기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씀하시어 자애로운 부모를 만방에 떨치시었다. 용왕의 고백은 밀크시스 추출물과 멀티비타민, 미네랄 등을 채워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며칠 굶었거나 면상을 강타당한 자는 물론 스트레스가 많거나 회식이 잦아 간 건강이 걱정되는 자에게도 추천하는 바이다. 용왕의 고백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5.18 계엄군의 집단 성폭행 가해 있었다. 전쟁 범죄 닮은 국가폭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이 여성들을 집단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런 구술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은 당시 군인들에게 납치돼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승려가 된 피해자인데요. 증언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납치될 당시 다른 여성들도 함께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이는 광주 항쟁 당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집단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어졌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트럼프 북미 회담 장소 판문점은 아니다. 서울신문, 트럼프 북미 회담 장소 사흘 내에 발표, DMZ 즉 판문점은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과의 정상회담 장소를 사흘 안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비무장지대 DMZ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미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아님을 못 박았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며칠 안으로 날짜와 시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북한 미국인 3명 석방, 북미 당일치기 회담 합의, 조선일보, 트럼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폼페이오와 함께 귀국 중, 세계일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풀려났다, 중앙일보 북한에 억류된 3명 석방, 폼페이오 북미 회담은 당일치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에 장기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3명의 신사들과 함께 미국에 돌아오는 중이다. 그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 3명과 폼페이오 장관 일행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조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북한과 미국 비핵화와 수교 빅딜한 듯 정상회담 성공 개최 무르익어, 이런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에서 소상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임금 체계 바꾼 기업 절반 고용 늘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전통적인 임금 체계인 호봉제 대신에 임금 피크제나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임금 체계를 개편한 기업 2곳 가운데 한 곳이 고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는 고용을 유발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 피크제 지원금 같은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른바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약 70%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매트릭스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통일비용 부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24%, 그렇다는 46.7%로 긍정 응답이 70.7%에 달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전선언에 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국민 67.9%로 나타났는데요.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68.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서울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세부 조건에도 조선과 미국이 사실상 타협점을 찾은 신호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적대 관계 해소는 물론 양국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이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미국이 비핵화와 조미 수교를 두고 빅딜식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송환 조치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선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도 촉구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선의 송환 결정을 환영한다. 이 같은 결단은 조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요청했던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언론문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3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베 총리, 리크창 총리와 나는 삼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삼국 정상의 특별 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삼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이상은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즉 DMZ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런 가운데 평양 개최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평양 개최 가능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조선이 수락하는 조건으로 조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런민대의 한 교수는 대량 살상무기 완전 폐기 요구를 조선이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평양 개최를 거듭 제안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시진핑 주석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지요. 이에 따라서 이란 핵 합의가 계속 효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국은 합의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 정상은 미국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란 핵 합의는 여전히 우리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이란 핵 합의 유지에 매달리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유럽 기업들은 2015년 핵 합의 이후 이란과의 교역을 적극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화할 경우 이란과 교역하는 유럽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석유 회사 토탈을 비롯한 일부 유럽 기업들은 이란 시장에서의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네요.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사연, 어제 한겨레 보도로 전해드렸죠. 이 피해자는 당시 계엄군이 이 여성들을 집단으로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광주시민단체에서는 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에 자살한 한 피해자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모두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들도 가족들의 반대로 인터뷰하지 못했는데요. 10년 전 광주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기록했던 이춘희 광주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성폭력을 당했을 것이라 짐작되는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차마 캐묻지는 못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밝히면 더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별도로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승호 MBC 사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지난 토요일 방송인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보도 형태로 편집해서 방송했는데요. 이때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보 화면을 삽입했습니다.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한 적이 있죠. 이에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에 대한 비난과 함께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일었는데요. 제작진은 사과문을 내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으며 최승호 MBC 사장 역시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 죄송스럽고 참담하다. 이렇게 밝혔네요. 경향신문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더 정교하게 뉴스 유통 권력을 다듬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대표는 올해 3분기까지 모바일 앱의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클릭 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즉 아웃링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3분기 내에 이를 적용하겠습니다. 네이버 편집자가 더 이상 기사를 배열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구글식 아웃링크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3천만 명이 모두 동일한 뉴스를 보고 동일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면서 모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엔 이제 사용자 규모가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 방침이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이버가 인링크로 기사를 유통하고 광고를 매개로 언론사 사이에 트래픽 경쟁을 유도한다면 네이버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네이버가 공적인 논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스위스를 포함해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었는데요. 그런데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뒤에 조양호 회장은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상속세 누락 사실을 2016년에 발견한 뒤에 국세청에 신고했다,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채널A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관련 나쁜 뉴스들. 박상중 홍보본부장.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테러 관련해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가 얼마나 행행하는지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국민들한테 이 사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마전턱 부여잡은 김성태 단식 중단이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았습니다. 단식 3일 만에 영양갱 테러 당하고 농성 중단된 김성태 해서 영양갱 테러라고 이렇게 농성 중단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다음 김성태 얼굴 때린 장본인 내부자 소행 정황 자한당 편 외쳐 해서 내부자 소행 정황이라고 녹색경제 정지호 기자. 다음 울산매일신문 이코노미 톡뉴스 푸드경제TV 김성태 2달째 술 마시고 있다고 고백. 얼마나 화가 났기에 전혀 관계없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태 가족이 동성애라면 다른 나라로 보낼 것 발언 재조명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단식과 전혀 관련 없는 발언을 이렇게 데일리한국 이슈팀 기자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개한습격 김성태 18대 국회에서 몸싸움 담당 외 진짜 관련 없는 발언을 중도일보 온라인 이슈팀에서 이렇게 오늘 같이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지지자에게 맞은 김성태 원내대표 사실상 단식 투쟁 dun자 이제 식사해야 할 듯. 이 조롱하는 완전히 기자입니다. 탑스타 뉴스 이정범 기자입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 폭행남 초코바 주는 척 얼굴 가격 난 자유한국당 지지자 미확인 사실 보도를 부산일보 디지털 콘텐츠 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자극적인 댓글을 헤럴드갱 최민호 기자 영화에서 보던 짜고 치기 느낌 병원에 밥 먹으러 갔나 한 대 맞았다고 119 부르고 병원 갔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아주 하는 자극적 댓글을 그대로 선정 보도했습니다. 악성 편파 언론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민사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앞으로 직접 기자를 상대로 해도 하겠습니다. 자칫 언론 탄압의 여지가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소송전을 예고하는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은 같은 입으로 언론 자유를 부르짖은 바 있는데 비상계 음하에 군사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입니다. 방송 언론 장악을 위한
이 무자비한 인민재판실의 언론 장악 탄압 즉각 중단하십시오. 바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을 해임할 때,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시대에 잘 나갔던 앵커 배현진을 영입하고 8년여간 매일매일 만났던 정든 시청자들께 인사를 올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장겸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언론 자유일까? 김장겸이 보도 책임자였을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보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희생되던 그 순간 MBC는 속보 경쟁 속에 오보를 양산했고 단원고의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희생자들의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고 3억 5천만 원.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청와대로 향하자 MBC는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4월 20일과 25일 두 차례 유족들을 작전 세력, 깡패로 몰아붙였고 뉴스는 몸싸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안광한 MBC 사장은 뉴스를 극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자 했고 추모 분위기로 중단됐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정상화시켰습니다. 세월호 뉴스는 축소됐습니다. 보도국엔 영상통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유가족의 눈물,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 학생들이 배 안에서 찍은 동영상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지침을 어긴 기자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고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의 조급증을 비난하는 박상우 전국부장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이 MBC를 지키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작년 김장겸 씨가 해임되기 전 마지막 남은 방송이 두 방송이 있습니다. KBS, MBC입니다. 그거 장악하려고 지금 온갖 국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8시는 MBC 뉴스 보세요. 반대 세력들이 움직이면 언론도 어떤 꼴을 당하는지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아십니까?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이 더욱 돋보입니다. 네, 숙면을 제대로 못 취한 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데요. 한 20일 사용하고 반품해도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의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전 세계와 모든 국민들은 남북관계 또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등등 앞으로 있는 이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기대하고 계신데 여의도에서도 정말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특검에 매달려 있는 야당의 모습,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너희들은 닥쳐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좀 정치가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가진 장기말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어떤 여실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가 구성이 되면 보통은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많이 가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교와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 통치의 일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민주당 외통위에 사실은 나이 많은 의원들이 되게 많았고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이 선수로도 뭐로 봐도 제일 막내였던 경기였습니다. 보통 초선 의원들도 좀 있고 이제 다선 의원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래서 하반기 외통위를 구성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외통위에 가서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좀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자유한국당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5월 전국이 그렇습니다. 5월, 6월 전국이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만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미국이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러는 것을 거치면서 대북 경제 특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그 당사자죠. 아버지가 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들이 보수적인 사람이고 본인도 자유한국당만 찍어왔는데 실직 상태에서 이번에 이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북한의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리는 걸 보고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럴 정도로 이 어려운 경제 해법을 남북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유승민 대표까지 문 대통령하고 김경수 민주당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특검 통과 전에는 국회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목리를 부리는 것.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15%인 죽어도 흔들리지 않을 보수를 위한 서로의 러브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아무 관심이 없고 특히나 유승민 의원 굉장히 훌륭한 의원이라고 칭찬했던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뭐 전부 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어떻게든 박근혜가 불쌍하고 이명박이 우리 경제를 살렸고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은 다 빨갱이다라고 생각하는 10%에게만 희구하는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지방자치선거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들 그리고 다음번 있을 총선까지를 내다봤을 때 바른미래당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 보수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고 이제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체면이 있으니 뭔가 중도 쪽으로 접근하는 척 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드루킹 특검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10%도 안 되는 보수를 향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펼치고 있는 이 추한 경기 정말 보기가 낯뜨겁고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큰 정치를 해야 야당이 사는 방법은 사실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데 어떤 야당도 중도층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는 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유한국당이야 뭐 선거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은 이런 자유한국당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드루킹으로 도대체 얻어낼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공멸하는 길을 택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다 이제 정당이라는 게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있다라고 구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게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아침 인사를 하려다 늦은 해프닝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갑질이 안 되는 시대에 사이드카 불러다가
교통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거고 차가 막히면 늦을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주의했던 점이 있지만 어쨌든 8시 반에 하기로 했던 안침 인사에 못 나오고 40분이 늦어서 9시 1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그게 사진 찍혀서 이제 지각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폭로가 돼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뭐 이걸 비웃고 마웃고를 떠나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애잔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보통 8시 반에 안 오면 8시 반에 안 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8시에 이미 차가 너무 막히니까 8시 반까지 도착 못할 것 같고 9시쯤에 될 것 같습니다. 했으면 현장에서 당직자하고 보직관들이 판단을 했었어야죠. 8시 반에 못 오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쯤 도착한다는데 9시가 넘는다. 9시가 넘으면 출근 시간이 끝나는데 거기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어? 없다라고 판단이라면 8시 20분에라도 아니 25분에라도 취소 공지를 내면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인사를 하러 가게 됐다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모여있는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침 인사를 안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취소를 하면 되는데 9시 10분에 안철수 대표가 도착할 때 다들 우두커니 서 있었던 거예요. 우두커니 서 있고 그나마 출근하는 사람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게 안 됐으면 9시 10분에 출근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도 보좌관들이라도 20명 데려다가 거기다 세워놨었어야죠. 쇼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다가 9시 10분에 와서 아유 오셨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서울시장의 동선을 짜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뭘 생산해낼 수 없고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동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서로 이제 발언 수위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런 사이에서 유승민 의원이 문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이제 지르는 지경까지 가서 협상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갔다고 보고 제가 어제 했던 예언이 이제 다 틀린 셈이 돼서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본인 임기 안에서 마무리 지어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결국 방법은 12일에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다음번 원내대표 지금 현재로서는 홍영표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이 이제 다투게 될 건데요. 그 두 의원 중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일에 뽑히자마자 바로 협상을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13일 중에라도 결론을 내려서 14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지 어제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좀 많이 나빠졌고요. 특히나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특검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뭐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특검 대상에 김경수 의원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였거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관련돼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드루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거기에 김경수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유승민 의원은 거기다 문 대통령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이제 판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판을 깨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드루킹 특검을 받아서 김경수한테 엿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렇게 막 내주면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김경수라는 이름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로 특검을 결정 지으려고 하던 단계에서 지금 이제 협상이 일그러졌고요. 그런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공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12일부터 다시 협상을 가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야당은 갈피를 모르고 고투도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후보 누가 나왔습니까? 황너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삼선의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 두 사람이 자웅을 겨루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출마 얘기는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고요. 선거 일정이 공지됐고 지금 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갈리는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가 이거에 따라서 또 성향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홍영표 의원이야 뭐 대표적인 친노조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과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당 간사로 한번 부딪혔던 전력을 갖고 있는 2년간 자웅을 겨뤘던 적이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노웅래 의원은 비주류를 대표해서 나왔고 실제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청와대에게 할 말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좋아하지 않는 지지자분들도 많이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국회의원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라 양쪽 후보를 보고 다 자기는 너를 찍을 것이다라는 눈빛을 강하게 보내는 법이어서 사실 승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긴 한데, 홍영표 의원이 워낙 여러 차례 도전한 전력을 갖고 있고요. 예, 이번에도 의욕을 불태우고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오고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홍영표 의원이 좀 더 유리하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그 리더십이요. 강성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정치력도 필요하겠지만은 확실하게 야당을 휘어잡을 수 있는 쟁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전 노웅래 의원은 같이 교문위에 있으면서 의정활동을 한 것을 오랫동안 옆에서 봤고, 뭐 상임위 내에서의 전투력은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환노 위원장실에 있을 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간사가 김성태 의원이었고 둘 다 재선이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간사를 맡아서 그 당시에 뭐 2년 내내 싸웠죠. 2년 내내 싸웠는데 그때 김성태 의원하고 뭐 호각세를 보이면서 계속 주고받고 하니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것이 있고, 본인 자체도 뭐 워낙 노조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홍영표 의원도 전투력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둘 중에 누가 돼도 잘 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특히나 이제 청와대의 관계 설정을 놓고 봤을 때 의원들이 표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비문 성향의 의원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긴 그게 문제죠. 상당 의원들은 이미 민주평화당이나 이제 다른 정당으로 이미 옮긴 상태고, 예. 지난번 공천을 받고 특히나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민심을 확인한 이상 그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은 지금 없는 상태죠. 그것은 뭐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로 뭔가 좀 당이 체계와 질서가 잡히면서 서로 내부에서 총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착착착 집권 여당답게 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쓴소리를 하는 것은 정책에서 쓴소리를 정부에도 하고 입법을 통해서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작업은 매우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정무적으로 쉬운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언론이 받아쓰면서 뭐 이런저런 분란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고, 실제로 뭐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던 시절에는 분란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정책적인 점에서 정부가 계속 겨룰 것들은 겨루고 뺄 것들은 빼고 하면서 민주당이 법안과 정책을 주도해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친문 반문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는가. 너무나도 정부가 잘하고 있고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도 그런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당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로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뭐 정계 개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원내대표가 주도할 수 있는 정계 개편은 아니지만 민주평화당과의 연대 연합,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원내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이 후보들이? 정책적으로는 연대하고 협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뭐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뭐 입당을 받아준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네. 그렇게는 진행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대로 해서 바른정당과 민주평화당과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협력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은 대립하면서 오히려 포인트들을 가져가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총선이라는 것은 어차피 민심을 통해서 결정해서 보여준 것이고 민주당에게 주어진 몫이 이만큼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쪽의 민심이 왜곡되어 있는 형태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무리해서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을 입당을 시키거나 이런 작업들은 저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울산에서 지금 탈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길부 의원이라든지 일부 경남 지역 의원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민주당이 뭐 그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거고요. 예. 반면 이제 호남에서 오래 정치를 한 좀 옛날 분들은 다시 민주당에서 받아줘서 정치 생명을 한 번 더 연장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정세 분석은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을 가지고 다음번 호남 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광주 서구에서 이제 송갑석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무난한 승리가 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호남에도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계호, 송갑석 의원 등이 노력하면서 호남 지역의 바람을 또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 말씀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을 도외시했다. 그러나 자신이 이번에 선대 본부장이 되면서 떠난 호남 민심을 자신이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선거 때 되니까 하는 이야기 이상은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남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고 뭔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놔야지 선대위원장이 혼자 말을 해서 호남에 애정이 있다면 갑자기 바른정당에 없던 호남에 대한 민심이 생깁니까? 애정이 생깁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합칠 때는 이미 호남을 버리겠다는 계획을 가진 거고 중도를 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 자리를 꿰차겠다는 계획에서 호남은 이미 버려진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됐고 이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뭐야? 아니 그럼 미북 정상회담 그대로 한다는 거야? 김정은이가 터득했나 봅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자화자찬할 아이템을 주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만히 있자. 트럼프 오빠가 요즘 삐딱하게 나가서 미북 정상회담 끝내 나가리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막힌 밀당이었죠.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시진핑이 만나달라 노래를 불렀는데 그동안 쌩까다가 이번에 탁 가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중국은 신나서 날뛰고. 참, 족도 없는 나라인데 왜 북한한테 절절맬까? G2라는 미중이 말이야. 그게 바로 외교지요. 미국 엉덩이에 붙어서 형님 백만 믿습니다 하는 등신 머저리 같은 외교와는 차원이 다른. 이 씹새끼가. 아니 카카,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대체 카카 때 이 나라 외교는 뭐였습니까? 패션쇼나 하는 외교. 그런데 미국한테 다 퍼주고도 무시당하고 일본한테 위안부 굴욕 합의로 조롱당하고 씨발 중국한테 사드로 뒤통수 맞고 도대체 외교라는 게. 야, 외교라고 했어?
그 순신이한테 물어봐야지, 이 씨발놈아. 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카카, 순신이가 뭡니까? 공식 직함이 뭐예요? 공식 직함? 보안 손님, 이 씨발놈아. 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보안 손님 몰라? 그래. 뭐 보안 손님이었지. 근데 카카, 왜 어제 병원 가셨습니까? 아프니까 노년이다. 아프다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누가 노동을 시킵니까? 또 누가 갑질을 해댑니까? 물컵 맞으셨습니까? 아니, 허리 통증 때문에. 그렇다면 바디로직을 입으시지요. 그게 좋습니다. 여기서 은근슬쩍 PPL을? 혹시 뱃속에 엄청난 똥을 달고 다니셔서 허리 통증이 오신 건가요? 뭐 그렇다면 미궁 대장사랑을. 어머머, 이 새끼 PPL 선수 됐네? 만병통치약 알싸한 홍어는 어떨까요? 너나 간식으로 먹어라. 아무래도 건강이 위태로우니 싼 실손보험 5,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가입 어떻습니까? 야, 네 이빨 다 날아가면 금리 박아주는 보험도 된다니? 카카, 어떻게 청와대에서 일할 때에는 멀쩡하시다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감옥에 와서 이렇게 탈나셨습니까? 일을 하면 멀쩡하시겠습니까? 그럼 노역하겠다고 하세요. 청와대 있을 때 뭔 일을 해? 어? 세월호 난리가 나도 숙면을 취했는데 팩트 왜곡하지 마, 이 씹새끼야.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 소개부터. 먼저 홍 대표.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마르크스 전기를 보내드리겠어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성경만큼 많이 팔린 명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를 재조명합니다. 마르크스 전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근데 이거 그 빨갱이 책 아니야? 그리고 도서출판 워크 컴퍼니에서 협찬하는 월간지 바앤다이닝도 선물해드립니다. 바앤다이닝은 16년째 발행되고 있는 미식 중심의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매거진이지요. 월간지입니다. 바앤다이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다음은 최경환이.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헤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자, 다음 철수.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십시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 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MBC가 한 개그맨이 진행하는 먹방에 세월호 참사 뉴스 장면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엄청난 방송사고였지요. 세월호, 어묵, 이거 다 일베 코드인데 말이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타이틀의 이 방송, 누가 주인공인 예능 방송일까요? 아십니까? 알지. 1번, 송은이, 2번, 이영자, 3번, 조혜련, 4번, 안영미,
5번, 최욱.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근 기자와 어제 아침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자, 보강된 취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없애기로 했고, 또 모바일 앱에서 첫 화면 뉴스를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댓글 조작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셈인데, 저희가 단번에 이거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계속 회피를 하고 주변부만 계속 네이버가 건드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대책을 보면요. 일단 이 네이버가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어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 날 한 번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계산하면 한 불과 2주 만에 대책을 이제 새롭게 또 한 번 내놓은 셈인데, 지금 네이버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인지 네이버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은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드루킹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 관련 논란이 촉발이 되면서 네이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네이버에 대한 비판은 드루킹으로부터 촉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왔던 문제고, 지난 2007년에 그 이명박 캠프에서 진성호라는 사람이 네이버는 평정됐다라고 했을 때부터도 그랬고,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갈라놓고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을 달 때도 그랬고, 이상한 연관 검색어가 뜰 때도 그랬고, 실검 논란이 불거질 때도 그랬고, 이 네이버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이 됐었어요. 이게 드루킹으로 인해서 촉발된 논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보수 여론에 좀 유리한 쪽에 서 있을 때
그때는 이 포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음모론으로 취급을 했던 게 언론들인데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이 네이버를 본격적으로 털기 시작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이전에 인링크, 아웃링크 이거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언론사의 이권이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네이버 얘기로 돌아가면 네이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계속 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5일 날 발표된 대책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이버가 지금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지금 본질을 회피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난 4월 25일 발표된 대책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인당 달 수 있는 댓글 그리고 댓글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 4가지 방안인데 첫 번째는 한 네티즌이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 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의 계정으로 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는 여러 댓글 작성 시차를 10초 있다가 작성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60초로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공감하고 비공감을 클릭을 할 때 여러 번 클릭이 되지 않게 한 10초 정도의 시차를 설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대안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드루킹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봐도 2290개의 아이디를 동원을 했고 670개 기사에 달린 2만여 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매크로를 돌려서 210만 번이 넘는 부정 클릭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것도 사실 여론조작 치고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디가 동원이 되고 또 댓글이 달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한 계정당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한다. 그리고 공감, 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한다. 이게 무슨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면요. 네이버는 오는 3분기부터 네이버 모바일 대문 화면에서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PC 화면에서 뉴스 편집을 안 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이거를 모바일은 계속 네이버의 편집자가 뉴스 편집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 실시간 검색어는 그동안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이버가 만약에 홍준표가 무슨 예능에 나와가지고 막 이미지 포장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홍준표를 실검에 딱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홍준표를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은 홍준표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 그다음에 장충기와의 추억 이런 것들이 기사로 쭉 나오는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는 첫 화면에서 이 실시간 검색어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데 일단 이 2가지는 매크로 관련 대책이 아니죠. 지금 논란의 핵심이랑은 좀 거리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핫도그 속에 햄이 너무 맛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핫도그를 일단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이버가 초기 화면에서 뉴스 편집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럼 네이버가 뉴스를 포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PC도 그냥 첫 화면에 들어가면은 뉴스가 없긴 한데 그냥 연합뉴스만 계속 롤링해서 나오고만 있고요. 그런데 이 PC도 클릭을 한 번만 하면은 네이버 뉴스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이버는 여기서 뉴스 배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바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요. PC 화면에 보면은 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매체만 골라볼 수 있는 이 뉴스 스탠드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언론사가 직접 편집을 하는 그러니까 모바일판 뉴스 스탠드 이거를 뉴스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객 취향에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저희는 잘 모르죠. 그렇게 따지면은 결론은 네이버는 뉴스 편집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도요. 모바일 첫 화면에서 없애겠다라는 건데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댓글 관련된 대책은 없는 건가? 이렇게 보면은 있기는 합니다. 어떤 대책이냐면 네이버 인링크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서 볼 수 있는 기사에 댓글 정렬 방식 그리고
댓글의 허용 여부를 해당 언론사가 정하게 한다라는 게 대책이에요. 기필코 아웃링크는 허용할 수 없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아웃링크를 하면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는 건데 그건 못하겠다. 기사를 보더라도 네이버 안에서만 봐라. 다만 댓글 시스템은 언론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댓글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댓글의 정렬 방식을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렬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네이버 댓글을 보시면 추천순, 최신순, 오래된 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언론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댓글을 달지 안 달지, 이거를 허용할지 여부도 언론사가 정하게 한다는 건데, 언론사가 왜 댓글을 못 달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네이버의 이 기사의 댓글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와 선거 관련 뉴스 댓글을 최신순으로 정렬하겠다. 이게 또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추천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신순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크로 공격에 대비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매크로 공격이 의심될 시 바로 경찰이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겠다. 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SNS로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셜 로그인 시스템을 없애고 또 동일한 전화번호가 중복된 복수 계정의 댓글을 제한한다. 이런 대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댓글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매크로를 방지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네이버의 기본적인 이 댓글 시스템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냥 선거 때까지 혹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천순으로 볼지 최신순으로 볼지 그것만 결정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댓글 시스템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별로 이제 큰 상관이 없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것입니다. 예. 또 만약에 최신순으로 정렬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또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이버는 계속해서 댓글 시스템을 변경을 해왔는데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은 계속 돌려왔던 거고 또 여론은 계속해서 왜곡이 되었던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댓글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건 역시 이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는다는 점에서 요거는 또 해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핵심은 네이버의 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네이버의 정책에 의해서 여론이 휘청거린다라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과점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여기서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포털이 뉴스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언론사들도 별로 잘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무슨 심판자처럼 네이버에게 인링크를 포기해라, 아웃링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네이버가 아예 뉴스를 포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구글처럼 이 순수한 검색 엔진, 그리고 카페나 이메일 같은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야말로 그냥 플랫폼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이버 한성수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 본연의 모습인 정보와 기술 플랫폼에서 새로운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로 본질로 돌아가겠다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정작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면은 뉴스를 포기하지 않는 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사람들이 네이버 한 곳으로만 몰려가서 뉴스하고 그 안에 댓글을 본다는 데 있는데 그럼 네이버가 뉴스를 포기하면 이게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네이버는 정작 본인의 이제 과점 문제 그리고 뉴스를 이용자들이 그 안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부수적인 것들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뉴스는 원래 네이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네이버가 과점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과점의 여론을 좌우하는 사업자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대책을 좀 보니까 이게 아직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관련 브리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 네이버는 변하지 않습니다.
1등 포털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네이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런 미봉책으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바란다면은 오산이란 점을 분명히 언급해 둡니다.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MBC가 이게 웬일입니까? 네, MBC 관련돼서 좀 참담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간단한 소식이라서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MBC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인데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영자 씨 먹방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예. 근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됐어요. 이게 출연진의 문제는 아니고요. 편집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난 5일에 방송된 분에서 그 이영자 씨하고 이 이영자 씨 매니저가 그 어묵을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묵을 먹다가 도중에 이제 이영자 씨가 뭐 어디 뭐 맛있는 집 맛집에 뭐 사장님이 뭐 이상형이다 뭐 이렇게 뭐 농담식으로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농담에 임팩트를 좀 주고자 효과를 좀 크게 하고자 뭐 일종의 이제 뉴스 화면에 속보 뭐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 이런 식으로 자막하고 뭐 세 컷의 뉴스 보도 배경을 넣어가지고 웃음을 좀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두 컷이 세월호 침몰 당일에 오전에 보도된 영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는 그냥 여성 아나운서 뒤에 그냥 일반적인 스튜디오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이건 몰랐다라고 쳐도요. 다른 하나는 남성 앵커 뒤에 세월호 사고 현장이 배경으로 있었거든요. 그 남성 앵커가 누굽니까? 배현진과 함께 노조를 탈퇴했던 최대현 씨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앵커 뒤에 세월호 현장 화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가 있는 그 화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를 편집하던 사람이 분명히 그 뒤에 세월호 화면이라는 것을 알고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묵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의 화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베라는 사이트에서요. 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어묵이라고 부르면서 희화하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아주 악마 같은 인간들이죠. 예. 그래서 이 어묵 얘기를 하다가 하필이면 세월호 보도 화면을 쓴 것 이거는 고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전지적 참견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MBC 자체 제작 예능인 것 같아요. 이 제작자가 강성화 PD인데 무한도전 그리고 듀엣가의 제 이런 MBC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적 참견 시점 측은 일단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 전문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지난 5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내용 중 세월호 관련 뉴스 화면이 사용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사는 긴급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사는 지난해 12월 정상화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과거 왜곡 보도를 반성하고 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자료 화면을 구해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작진에게 준 영상이라고 해요. 아, 그렇다면은 이 직원이 아무래도 일베일 가능성이 높네요. 뭐하러 그걸 모자이크 처리합니까?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 화면을 구해준 직원, 이 사람만 족치면은 이 사건의 경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MBC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뭐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방송사의 그 일베에 관련된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었잖아요. 이제 과거 SBS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 일베에서 통용되는 이미지가 뉴스 화면으로 쓰여지던가 아니면 뭐 교양 프로그램 뭐 예능 자료 화면으로 쓰여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뭐 사과는 했는데 책임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실제로 그 사진을 갖다 쓴 사람이 정말 일간 베스트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드러난 바는 없어요. 근데 MBC에서 어쨌건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최승호 사장도 탐담하다면서 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꼭 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좀 일벌백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는 것은요, 경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의건 부주의건 하여간 일배 그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해고된다라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이 어묵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세월호 관련 자료 화면이 나온 것, 이 여러 뉴스 화면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뉴스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자료 화면을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세월호 화면을 썼다라는 거는 용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김세희와 함께 MBC 구체제에 협력했던 이런 사람의 사진을 갖다 썼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의도성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명백한 일벌백계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년) 전 이맘때 저도 살 빼려고 단식했었습니다. 열흘을 넘겼지요. 일주일째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지금 이 시기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거 잘 압니다. 배고픔의 극치를 이루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만 지나면 무념무상 상태가 됩니다. 세력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열흘, 보름, 한 달 단식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김성태 대표, 이제 일주일 했는데 건강 악화라니. 제 소견에는 과장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대표의 시기, 삼겹살이 생각납니다. 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노래, 논현동 삼겹살 듣고 오겠습니다. 야, 뭐 먹냐? 아, 네 형님, 삼겹살 어떠세요? 오늘은 동네 형들과 삼겹살 집을 갔다. 논현동인데 삼겹살 1인분 4,500원이라네. 삼겹살 콩나물에다 맛있게 싸 먹다가 주위를 보니 남자만 있는 테이블은 우리뿐. 그래 살이나 찌자 술이나 먹자 고기나 굽자. 오늘 옆 테이블에 저 커플들도 언젠간 이별을 하리. 꿀꿀꿀꿀꿀 꿀꿀꿀꿀꿀 돼지를 먹고 돼지가 된다. 삼겹살 김치로 구워 맛있게 싸 먹다가 주위를 보니 남자만 있는 머저리는 우리뿐. 그래 살이나 찌자 술이나 먹자 고기나 굽자. 오늘 옆 테이블에 저 커플들도 언젠간 이별을 하리. 그래 살이
피피의 시간 요인태입니다. 땅콩 껍질 벗겨서 한 6일 정도 상온에 두면은 이게 싹이 나오지. 예? 이게 바로 새싹 땅콩인데, 그 새싹 땅콩 자체에는 항산화 작용이 이루어져서 노화를 억제하는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주보다 무려 23배 이상 높아서 혈액을 맑게 하고 고혈압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을 억제. 이런 새싹 땅콩차를 먹다 보니까 내가 회춘하지 않을 수 없겠지. 새싹 땅콩차, 회춘 촉진차. 야, 창거라, 너도 이거 마시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면서. 돌아간 김에 이번엔 인기 배우가 되라.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com. 홍준표입니다.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 10살이면 월 5,000원대로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나왔다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이게 사실이겠어요? 뭐라고? 사실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전화 받는다 했어요. 이거 거짓말이면은 내 단식합니다. 이게 만약 참말이면은 승태야, 네가 단식해라. 이 또 겐세이 놓는 인간들이 있으면 이건 우리 경상도에서 빨갱입니다. 저기 아닙니다. 골반 적주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고민 많이 한 끝에 커터 세트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 착용을 해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쫀득하게 잡아주면서 압박감은 덜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세트로 질러버렸네요.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바디로직 이미 꽂혔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 사고 싶어요. 이 바디로직 구매 후기, 이거는 남성이 쓴 후기예요. 미용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이 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류모 씨, 집사람이 올 초에 독감에 걸려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성농장 홍삼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로 정성농장 홍삼정으로 재구매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왔는데요.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충남 논산에서 만든 정성농장 홍삼 먹고 충청도의 힘을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 출신인 충남의 불량품 이회창을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누가 보낸 거야?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누가 누구한테 불량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누구개님,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적피해 세력 심판에 동참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광대봉님, 차로 사람을 깔아뭉갰는데 교통사고로 처리해 주다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창조 컨설팅을 지원한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셈이지요.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